왜 벌을 저거를 이제 우리가 12m상에 갈아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스티로폴 통은 이제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열 발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벌들이 앞에 뭉쳐 있는 원인은 물론 덥기도 하고 벌도 많고 환기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뭉쳐 있는데 지금 벌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가보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습하니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온 것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안에 있는 벌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기가 끼는 이런 날에는 벌들이 침체해가지고 나가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을 하시더라도 이럴 때는 소문을 많이 열어주시고 벌문을 많이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개포 있잖아, 덮는 거. 덮는데 되도록이면 환기가 잘 되는 개포로 덮어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개상을 올려야지, 그죠? 개상을 올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들 벌통 전체가 다 개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통은 개상을 올리고 어떤 통은 가상을 올리고 또 어떤 통은 우리가 평상에서 그냥 그대로 벌을 유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데 이것이 이제 왕을 양성하는 이제 그 틀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이충을 해가지고 다 떠놓고 나서 왕을 양성하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이충을 해서 왕을 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 미리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벌통에다 충분히 청소를 시켜야만이 벌들이 여기다 젖을 잘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일자로 그냥 쫙 붙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보면은 요 사이 중간중간에 하나 이렇게 박혀 있죠. 요 사이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것은 여기에 이충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보충경 역할을 하는 거고 왕은 여기서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리를 가장 벌들이 잘 품는 것은 벌들이 봉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봉구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왕관을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젖을 잘 안 줘요. 밑부분에 되게 젖을 많이 주니까 요 아래층 세 칸에만 왕을 키우고 윗부분에는 예비용으로 해가지고 요것이 실패했을 때 바꿔 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왕을 키울 때 어떤 이충을 어떻게 왕을 키우는지 여러분들의 실습을 하시면서 잘 보실 거예요. 요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로얄 젤리를 생산할 때 우리가 하는 건데 보면은 이것도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의 습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한꺼번에 이 양을 많이 달면은 젖을 많이 품고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대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많이 해요. 이러한 형태로 많이 하면은 우리가 이충을 할 때 물론 힘도 들겠죠. 그리고 개수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개수가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은 만큼 제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세력에 따라서 젖을 품는데 이렇게 많이 달아놓으면 숫자는 많을지는 몰라도 개개당에 젖을 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아서 제리를 채취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과는 저것이 더 유효하게 더 젖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요것이 이제 중국서 실시하는 중국 제리 틀이고 저거는 우리 국내산인데 요렇게 하면 50개 정도가 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달리면 약 한 8, 90개 다 달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효율적으로는 50개 달아서 제리를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 그러면 제리를 채취하는 방법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배울 건데 벌이 약하면 로얄 제리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상에다가 생산을 해야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벌통을 스티로폴 벌통에 있는 벌을 나무통으로 바꿀 겁니다. 바꾸면서 소비 정리하는 방법. 소비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다음에 개상을 올릴 때 격왕판을 쓰는 계산법이 있고 쓰지 않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격왕판을 썼을 때 소비 배열이 틀리고 쓰지 않았을 때 배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왕판을 쓰고 왕을 밑으로 내렸을 때는 아래층에는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둬야 되고 위층에는 우리가 산란이 필요 없는
유충이나 봉충판을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가서 소비를 전부 만지작거려야 되고 소비가 질서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가서 정리를 하면은 다음에 가서 개상에 올라갈 때는 그 질서가 아주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각각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벌에 대해서 잘 이제 눈에 익숙치 못해서 잘 안 들어오셨겠지만은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시면은 아 이것은 이런 소비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작업하시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것은 이런 소비니까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고 나머지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은 책에 그 소비 배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프린터들인데 거기에 보면 잘 숙지를 하시고 또 그나마 또 잘 머리에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저게 뭡니까? 벌을 오늘 손을 안 보고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일은 날씨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화분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산란 압박이 받아. 그러면 우리가 4월 10일까지 산란이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이 4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 4일간은 최대한으로 산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카시아 꿀 뜰 때 역봉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요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벌이 산란 압박을 받아서 알을 못 낳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화분을 밀고 화분이 전부 다 차버리니까 빈방이 없으면 산란을 못 하겠죠. 그래서 오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날씨가 굽고 이래도 강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